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텐 시작합니다. 6월도 벌써 10일이고요. 금요일인데 5월의 기대를 거둬들이고 또 6월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 계속하는 거고요. ECB마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죠. 7월부터 금리를 올린다. 11년 만에. 사실은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를 보여줬던 게 ECB나 지금 일본이나 유럽은 지금 완전히 제로 금리 상황이고요. 미국은 올렸고 그밖에 터키나 최근에 호주나 이런 쪽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들, 또 유로존은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 지금 묻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걱정이 좀 됩니다. 오늘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돼서 기대는 걸고 있지만 기대를 가지고 급등하는 그런 주식이 없는 위험보다는 섣불리 가지고 있다가 고생할 위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심스럽게 오히려 조금 손절 라인을 걸어놓은 것들은 로스컷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금요일인데요. 2600이 결국은 또 깨졌네요. 그리 단단한 선은 아니긴 합니다만 258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도 1%, 코스피가 좀 더 밀려가는 흐름들이고 오늘 또 금요일이고 여러 부담들이 있는 날이어서요. 오늘 잘 좀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딥사이트 있는 시간인데요. 이영훈 부장님과 함께 바이오주 기회를 찾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바이오주를 왜 보자고 하시는지 잠시 후에 또 바이오 탑3 종목까지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통상 6월은 주식하기 힘든 달이다라고 얘기하죠. 1, 2, 3, 4, 5, 7, 8, 9, 10, 11, 12월도 힘든 달입니다. 그냥 1년 내내 주식은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인데 작년 말부터 올해는 또 유달리 그렇게 느껴지네요. 조금이라도 쉬운 길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종목 이야기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유영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금요일이니까 과장님과 수급 체크를 조금 하잖아요. 최근에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 어디입니까? 네. 요즘 이제 시장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수익률도 잘 안 나는 시장인데 기관들도 사실 수급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또 주목하고 있는 또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왔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섹터는 태양광과 전력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모펀드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좀 집중 매수를 이번 주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과 유럽, 미국에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들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요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까지 지금 뒷받침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더욱 주가 상승의 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금주 이제 초반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태양광 설치량을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4개국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24개월간 관세부가 유예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규모 유틸리티급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건물용 태양광 설치량도 단기간에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의 태양광 시장 확대를 하는 드라이브가 결국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부가 유예와 함께 미국의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DPA 발동으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도 재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미국 신규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해서 한 27% 증가한 30기가와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에 이어서 미국의 수요 확대로 인해서 태양광 밸류체인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태양광 시장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모듈 플레이들에게는 우호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 쪽에서 PPA 시장 확대의 계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좀 집중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OCI와 같은 기업들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좀 이게 궁금했었는데 때마침 얘기해 주실 것 네. 같아요. 레이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이 임플란트 치과 관련한 종목들 최근에 기관이 엄청 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네, 동일하게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플란트 경우에는 저번 주에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이제 사실 발표가 좀 있었어요. 네. 뉴스가. 어떤 뉴스냐면, 국내 정책 모멘텀이 좀 있었는데, 어제가 구강보건의 날이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2026년까지 그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령자가 임플란트를 할 경우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제 30%조 절감이 되는 어떤 이제 정책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기업들의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책 모멘텀이 또 가중되는 호재성 재료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주에도 동일하게 이제 포착이 됐던 섹터인데요. 조선 기자재. 예, 조선 기자재 쪽에서 피팅 하나랑 예, 본행제 하나인데 한국화본이 이제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가 14,750원인데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순항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화본의 연초 이후 수급 추이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수급 추이를 보시면 개인이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이 모두 다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인 투자자이지만 기관과 같은 방향에 서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수익률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카타르 LNG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긍정적인 호재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방향과 같은 좀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조선 기자재, 그리고 태양광 전력 기기 쪽 수급 상황 체크해 주셨습니다. 어제 구강 복원의 날에 저는 밥 먹다가 네. 금리가 빠졌거든요. 구강 복원의 날에 그런 일이. 네, 오늘 가서 끼워 넣고 예. 임플란트 하게 된다면 저도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이나 또 주식을 한 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잔금해제 종목으로 곧장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이 메가스터디 교육이에요. 초등부터 성인까지 1등 교육 플랫폼. 이 종목이야 뭐 많이들 익숙하고 친숙한데 오늘장 좀 6% 이상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아마 아까는 뭐 9%까지 빠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네. 들어왔는데, 이제 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대표적인 일타 강사분이신데 수학을 담당하시는 현우진 강사분께서 좀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충격으로 워낙 상징적이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제 현우진 강사님 워낙 상징적이고 중요하신 네. 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교육 플랫폼이다 보니까 또 그만큼의 좋은 강사분이 또 수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이게 변동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좋은 기업이라면 또 이걸 극복하고 갈 때 오늘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은 현재로서는 이제 초등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 계열화된 교육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EI나 엠베스트 출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등, 중등 시장에 진출을 해서 잘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아이빅 임명 인수를 통해서 편입학 시장 1위 수성을 하고 있고요. 또 메가 공무원 런칭을 통해서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도 현재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니 해도 이 회사는 핵심은 고등부입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75%를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네. 워낙 유명을 해가지고 입소문이 날 정도로 화려한 일타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우진 강사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도 상당히 되게 유명하신 강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징적인 게 대입 사교육 쪽에서는 좀 강사분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때도 있는데 이
이 회사의 경우에는 업계 최상위권의 대우를 또 해주고요. 또 플랫폼 자체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목별 1타 강사들을 계속해서 락인하는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도 신규로 또 꾸준하게 좋은 강사님들을 또 발굴해서 스카웃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강좌를 수능 전까지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이 동사의 메가 히트 상품입니다. 메가 패스. 예, 이게 매년 매출액을 지금 늘려가면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이 상품으로 인해서 해당 시장에서 MS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메가패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이 강사분들에게도 어떤 상품의 수익 분배가 되면서 좀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패스, 요게 또 엄청난 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네. 부분이잖아요, 메가패스. 네. 좋습니다. 그럼 기존의 사업부 봤고요. 그럼 앞으로를 보려면 뭔가 변화 포인트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올해 뭐 기대해 볼 만한 따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집에 이제 뭐 고등학교 수험생이 계시면은 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대학 입시 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첫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메가스터디 교육에는 실적 레벨업이 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고등 부문에서 자연계열 재수생과 6월에서 9월까지의 반수생 가입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또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 증가 추세가 메가패스 수강생의 어떤 Q의 증가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수혜 요인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변화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 메가스터디 교육의 모멘텀을 살펴주셨는데요. 정시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과 과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 업체에겐 호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시 비중이 상승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수시의 공정성이 좀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몇 년 전에. 그러면서 2019년에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주요 대학의 모집 인원을 수시보다는 정시로 뽑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표에서도 보시듯이 주요 대학의 평균 정시 모집 비율은 2019년에 27%에서 내년에는 40%까지 권고사항에 맞춰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와 같이 이제 수시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의 중요도가 상당히 낮아지고요. 뭐 논술이나 자소서, 학생의 활동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영수 위주의 교육에 특화된 이 회사에게는 좀 불리한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대입에 있어서 수능 고득점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이고요. 수능 고득점을 노리는 재수생의 비중도 이와 함께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상 정시의 비율이 더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유지가 최소한 될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기 때문에 이 회사에게는 좀 업황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요즘 교육주를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막 43번, 45번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또한 저희 부모님 세대 때보다는 훨씬 줄었어요. 네. 그 인원수가.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출산율 감소하고 이러면 학생이 주는 게 네. 약점이 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이 동사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기도 한데요. 학령 인구의 감소가 결국에 이제 인구 구조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실상 이제 수치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본격적인 학령 인구 쇼크는 지금 어떤 저항선인 40만 명을 하회하는 2035년으로 사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당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한다면 아무래도 절대적인 학령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 지금 이미 저출산을 겪고 있는 일본과 흐름을 좀 같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사, 메가스터디 교육처럼 이런 대형사가 아닌 좀 중소형 업체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영향도 사실은 이제 2035년부터 걱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13년 이후에 Q의 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아마 이제 그 고등교육 시장에서의 Q의 급진적인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결국에는 Q와 P의 싸움인데, P를 담당하는 수강료는 계속해서 연평균 7%씩 상승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회사 실적의 성장성을 크게 저는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 견조한 EPS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시장의 하락으로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은 저는 기회의 요인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국내 피어그룹 대비해서도 동사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저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가스터디 교육 오늘 급락 중인데 이걸 활용해서 매수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보시는지? 네, 저는 목표가 11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뻔한 종목이 아니라서 항상 과장님과 우리는 한 발 빨리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에 항상 좀 생소한 종목들 혹은 좀 묻혀있던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수익 AS는 저희와 제일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에 이어서 두 번째 라운테크, 로봇과 반도체 모멘텀을 같이 안고 가게 되는 종목인지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 요즘 너무 많아요, 트렌드가. 네. 어떤 걸까요? 일단 제가 이 기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에 앞서서 왜 지금 로봇과 반도체가 교집합되는 종목을 봐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네. 시청자 여러분께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상 국내 관련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이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한다더라, 이런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로봇 관련주가 이렇게 탄탄하게 빠지는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결국엔 제가 볼 땐 단지 어떤 기업들의 신사업 확장까지가 아닌 글로벌의 메가 트렌드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좀 감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로봇 산업을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인력에 대한 대체 이런 게 필요해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지금 로봇이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결국 기업들의 비용 상승의 해결책으로부터 부각되는 부분에 저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파란색. 로봇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생산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이슈 외에도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더욱 로봇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성장을 좀 가속화시킬 모멘텀이 저는 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물가와 임금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임금 상승이 지금 현재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반이민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미국에서 저임금 노동력 역할을 했던 이민자 유입이 급감을 했던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이제 로봇 채택률이 낮았던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인데,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로봇의 채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을 저는 점점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로봇을 도입하는 시기가 온다면 어쨌든 지금 로봇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기업적 투자 측면을 넘어서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서 한국의 상황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한국은 이미 로봇이 많이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로봇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잘 포진이 돼 있는지, 또 그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한국의 경우에는 로봇의 채택률이 이미 상위권에 거의 탑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네. 바로 요건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 한국의 로봇 적용률이 높은 부분이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채택률은 높지만 미국이나 일본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결국에 저는 로봇의 국산화가 향후에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에 좀 화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인 거고요. 이러한 정책이 저희 생각대로 중장기적 산업의 어떤 과제로 채택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신정부가 들어서고 5월 말에 있었던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내용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반도체와 로봇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직은 뭐 구체적인 로봇과 반도체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국산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여기서 암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에 부합하는 종목 라운테크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라운테크 관련해서일까요? 오늘 과사님께서 저희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영상 화면이 있다고요? 네, 좀 이 종목이 말로 설명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약간 이 회사가 이제 원자력 발전용 어떤 특수 로봇을 만들다가 지금 현재로는 반도체 로봇까지 만드는 기업인데요. 국내 유일하게 진공 환경에서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뭐 최종 고객사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로는 뭐 미국의 브록스나 일본의 얼박 같은 회사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사실 지금 뭐 로봇 채택률은 높은데 외국산 로봇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쟁사 대비해서 한국산 로봇이 메리트가 있는지, 네.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일단 라운테크는 기존의 일본이나 미국 기업보다 차별화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결국에는 이제 고진공과 고온을 버티는 상황에서 되게 가혹한 환경에서 고진공과 고온의 환경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거고, 일본과 미국은 보시면은 일본은 고온에서는 가능하지만 또 고진공에는 조금 미흡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진공에는 또 괜찮지만 고온에는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해외사들보다 국내가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로봇 업체들의 늘 발목 잡는 게 뭐 좋아, 산업 성장할 거야. 근데 아직 실적이 안 나와. 이런 데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 회사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올해 증설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수요가 계속해서 좀 탄탄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는 이제 매출액 608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129억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내년에는 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은 좀 탄탄하게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17,550원의 가격을 지나가고 있는 라운테크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 생각하시는지요? 네, 1차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도 좀 넉넉하게 주셨어요. 라운테크 2만 원의 1차 목표가 기억하면서 오늘 메가스터디 교육과 라운테크 두 종목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잔금해제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꼭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유영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